자,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장 끝나고 마음이 좀 편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HLB처럼 이렇게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이거 우리 주주님들 연휴 내내 마음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 오늘 빠진 게 단순히 2.86%의 하락이라고 불편한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좀 불편한 건 장 시작부터 이미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가 62,900원에 시작해서 고가도 62,900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아침이 딱 열자마자 더 위로 밀고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눌렸다는 걸 의미하고 있겠죠. 이거 우리 주주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오늘 반등 기대했는데 시작부터 힘이 없었습니다. 이거 누가 위에서 누르는 걸까요? 연휴 전이라 다들 먼저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중 저가가 얼마였습니까? 6만원대였습니다. 종가는 61,100원대로 좀 마무리를 했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강하게 되돌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끝이 난 걸 볼 수가 있는데 더 불편한 건 이거죠. 오늘 종가 61,100원대는요. 지금 3일선과 5일선이 겹쳐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HLB가 오늘 그냥 하루 흔들린 게 아니라 지금 단기선 아래에서 밀려서 끝이 났습니다. 이거 좋게 포장하려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유자분들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월요일장 개장하자마자 더 빠지면 어떡할까? 내일부터 연휴인데 지금 이거 상태로 좀 들고 가도 괜찮은 걸까? 지금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FDA 이런 기대감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트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이거 애장초 끝난 거 아닐까? 그냥 오늘이라도 좀 줄여야 됐었나? 맞습니다. 이런 불안들요 이상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캔들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거리량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거기다가 지금 단기선 아래의 마감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여기서 하나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불편한 것과 끝이 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흔들린 것과 완전히 무너진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자, 오늘 HLB 단기선을 분명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래 21선 주가의 척추의 역할을 하는 그 21선만큼은 아직 가격의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꿋꿋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괜찮습니다. 이딴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다 이렇게 겁주려고 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연휴 뒤 월요일장을 앞두고 우리 주주님들이 감정적으로 매도하지 않기 위해서 팩트와 기준을 좀 잡아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에 어디를 회복하면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깨부시면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고 기준을 좀 지켜야 되는지, 자, 오늘 팩트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 부탁드리겠고, 자, 지금 HLB 들고 계신 주주님들, 오늘 제일 힘들었던 건 이 하락 하나가 아닐 겁니다. 지금 2.86 이 빠진 것도 중요하겠죠.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왜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위로 못 올라갔느냐? 왜 시가가 고가였는지, 왜 연휴 전에 이렇게 찝찝하게 끝이 났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주님들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식에서 우리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하락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애매함들이 정말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냥 확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손절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강하게 슈팅이 좀 나오면 아직 살아있다고 우리가 기대감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HLB 같은 경우는 이런 애매한 중간 사이에서 끝이 났다고요. 그런 애매함이 오늘로 끝이 났으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심정이 지금 말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애매하게 끝이 났다고요.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슈팅이 나온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함 사이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날 시초에 우리가 지금 이제라도 좀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연휴 동안 나만 불안했던 거 아닐까? FD 기대감 보고 버텼는데 차트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기대감도 이제 끝이 난 거 아닐까? 외인이고 기관이고 큰돈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면 나는 또 늦어버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특히 내일부터 우리 연휴죠. 바로 내일장에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요일날 하루 쉬고 주말까지 지나면서 월요일장이 열릴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동안 보유자분들은 차트보다 생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한다고요.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연휴 동안 쌓인 공포를 우리 월요일 시초에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박 선생은요, 그 손을 지금 멈추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기준 없이 매도 따위는 하지 말자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차트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HLB 좋은 마감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종가 61,100원대 5일선 그리고 3일선대까지 아래를 깔고 올라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단기 매수세가 오늘은 힘을 많이 못 쓴 겁니다. 단기 흐름 꺾인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걸 예쁘게 포장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캔들 편한 캔들 아니라고요. 연휴 전에 나오는 정말 우리에게 보내는 불편한 경고인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캔들 하나로 정말 끝이 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진짜 끝난 차트라면 우리가 어디까지 좀 깨졌어야 됐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이 2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21선 같은 경우는 현재 59,000원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가 6만원대였죠. 즉 단기선은 깨졌지만 아직 21선이라는 최후의 마지노선은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오늘 HLB의 가장 중요한 구분이라고요. 단기선은 이탈이 맞습니다. 단기적인 눌림은 분명히 맞다고요. 하지만 우리 추세적으로 꺾인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둘 우리 섞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구분 못한다면 우리 월요일장 무조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단기선만 보면 겁이 나는 것도 맞다고요. 자, 많은 분들 지금 3일선 깨졌다. 거기다가 지금 5일선도 깨졌다. 이거 이러다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겁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선을 같이 보면 우린 좀 판단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마지막 기준 분명히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좋다가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은 아직 판정이 끝난 자리 따위는 아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판단을 좀 말씀드려요. 자, 우리 월요일장에 이 61,900원대, 61,920원대 여기를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서 오늘 잃었던 이런 단기선 위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러면서 지금 위에 보이시는 지금 매물대 27.9%라는 이 비중 있는 매물대 위에 안착을 주어진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심리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반대로 월요일장에 우리 6만원대 다시 깨버리면 어떻습니까? 목요일 저점 이탈이 나옵니다. 그때는요, 우리 주주님들 심리가 한 번에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봐야 될 자리 59,000원대입니다. 21선인데 여기까지 깨져버린다? 그때는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 자리는 척추라고 말씀이 드렸죠. 척추가 부러졌는데 우리가 더 이상 버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척추가 부러졌는데 그게 가벼운 부상인지 아니면 진짜 뼈가 부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부상인지 그때부터는 우리는 비중을 한번 뺄 거예요. 그러면서 보셔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 나오시겠죠? 야, 그렇다면 도대체 이거 매도해 말어?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돼?
자, 단순합니다. 지금 HLB 같은 종목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어디까지 흔들림으로 좀 볼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깨면 좀 위험하다고 볼 것인가, 어디를 다시 회복하면 다시 우리가 탈 자리로 봐야 되는 자리인가, 우린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HLB 정답 하나를 주는 차트만은 아니었습니다. 월요일장에 분명히 기준을 확인되는 차트였다. 여기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거래량을 잠깐 보시면요. 오늘 80만 주의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전일 대비 122%였는데 어제 거래량 잠깐 볼까요? 어제 거래량 60만 주가 좀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은 뭡니까?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밀렸다고요. 이거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던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연휴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연휴 전에 거래량 증가 하락은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들은 먼저 다 빠져나가는데 이거 나만 괜히 버티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겠죠. 맞습니다. 그 공포는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만 보면 반드시 당한다는 겁니다. 거래량은 반드시 가격 반응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거래량이 소폭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22선 59,000원대까지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래량 증가 하락은 부담이지만 21선 붕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거래량 무조건 끝났다가 아니라 하단 기준을 강하게 시험한 거래량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우리 HLB 보유자분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뉴스만 믿고 버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오늘 캔들만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HLB는 FDA 이런 기대감 때문에 큰 그림이 분명히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HLB를 아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대감 때문에 흔들림도 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기대가 큰 종목은 편하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중간중간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 재료 소멸 아닐까? 뉴스는 좋은데 왜 주가는 못 가? 기대감이 끝나기 전에 미리 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심리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HLB 뉴스와 차트를 우리는 따로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FDA 기대는 분명히 시장이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월요일 대응은 가격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남아있는 거랑 우리가 이런 실전적인 대응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21선 붕괴를 그냥 버티시기만 한다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조금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FDA 이 기대가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도 굉장히 성급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지금 HLB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요, 기대와 위험이 동시에 도사리고 있는 종목이다. 여기서 저는 우리 보유자분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손이 흔들리는 거 정상이라고요. 오늘 차트 불편한 거 맞습니다. 단기선 아래에 마감을 주면서 좋은 신호 자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빠진 것도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불안 하나로 월요일 시초에 눌러버리면 가장 아픈 장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버틸 자리에서 던지면 회복할 때 제일 아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줄일 자리에서 고집 부리다가 작은 손실 하나로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희망의 따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정말 지금 미치고 위험합니다, 이런 공포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실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 기준이라는 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61,900원, 61,920원에서 6만원대 이 방어,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월요일 HLB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는 판은 이겁니다. 차트만 보면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거래량만 보면 부담이라고요. 연휴라는 조건만 보면 보유자분들의 심리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FDA 기대만 보면 아직 놓기는 너무 아쉬운 자리. 이걸 따로따로 본다면 전부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로 묶여보잖아요. 지금
단기선은 우리가 잃었지만 21선이라는 마지노선 놈은 아직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부담이지만 마지막 기준까지는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거래량이 80만 주죠. 그런데 우리 상승을 가졌을 때 우리 거래량 얼마입니까? 우리 300만 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런 매도한 거래량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요. 투매하는 거래량은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박 선생은요, 오늘 HLB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들고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동시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월요일장 더 세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팩트입니다. 자, 지금 HLB 마음 편하게 방치할 자리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감정으로 우리가 던질 자리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으로 붙잡고 월요일장에서 확인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자, HLB 보유자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야, 그래서 우리 목표가 얼마까지 가면 되는 거냐,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69,400원 우리 다시 봅니까? 63,000원 위로 다시 가면 이거 살아남는 거 맞냐고요? 월요일장 밀리면 우리가 어디에서 도대체 줄여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HLB는 목표가 하나보다 이 월요일장 대응 기준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가는요, 우리들의 욕심의 숫자지만 대응 기준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중요한 놈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연휴가 좀 끼어 있습니다. 내일 바로 장이 열려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휴 동안 불안은 쌓이고 축적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장이 다시 열리면 그 불안이 시초가에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기준이 없으면 진짜 힘듭니다. 깨지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말아 올리는 그런 전형적인 현장들, 거래량이 갑자기 붙어버리면서 개인들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선생은 HLB 이렇게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월요일장에 우리 단기선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우선순위다. 그러면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지금 전체 비중의 27.9%라는 매물대 위에서 안착을 보여줬을 때 우리 단운 반등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거, 오늘 저점인 이 6만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 월요일장에 이 가격 다시 깨지면 목요일 저점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그냥 괜찮겠지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래 뭐가 있습니까? 정말 정말 아슬아슬하게 21선이 그 아래에서 코끝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때만큼은 우리가 비중을 조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월요일장 핵심적인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장중에 혼자 보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HLB 조용히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흔들리면 사람 마음 정말 강하게 흔들립니다. 자, 위로 가는 척 하다가 이런 윗꼬리 하나 달아버리고 아래로 다시 눌러버리고, 위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밀어 올릴 수도 있는, 아래로 깨지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요, 그때 감정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는 기준을 잡고 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 위에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010-3472-4485. 여기로 HLB 종목명 정도만 좀 남겨놓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장에 어디서 좀 버텨야 될 자리인지, 줄일 자리인지, 다시 볼 자리인지 이렇게 같이 좀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버티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무조건 여러분들을 겁을 줘서 지금 던지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이 분명하게 살아있으면 우리가 눈물을 참고도 버텨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깨진다면 가감없이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연휴 끝나고 우리 장 열리고 나서 기준 찾으면 늦습니다. 그 전에 문자 안 보내셔도 좋으니까요. 010-3472-4485 이 번호 저장 하나만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2년의 끈 정도는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문자 보내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들고 가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HLB 지금 편하게 들고 갈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단기선 아래에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부담이라고요. 하지만 아직 21선 아직 기준이라는 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포 매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있는 이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박 선생은요, 무조건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21선 때까지 위협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흐름이 내려온다. 거기다가 지금 거래량까지 터져버린다.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우리가 좀 눈물도 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감정적으로 가져갈 때 아닙니다. 매도 일단은 하시고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이놈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우리 다시 판단하자고요. 그러면서 비중 줄여가면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설 때 우리 그때 다시 타점 잡을 겁니다. 이게 실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연휴 동안 생각이 커질수록 우리 기준 더 자꾸 선명해야 됩니다. 월요일 HLB는 감정이 아니라 가격의 반응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채널 성장 이거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자, 많은 분들 HRB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좀 이거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 전에 그동안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좀 잡아왔고, 우리 정말 피 같은 계좌 어떤 식으로 좀 지켜왔는지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의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HLB 이 기대감과 자체가 다른 분들이랑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HLB 이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수익이라는 열망, 솔직하게 좀 강한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1%의 진성 주주님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분들만큼은 좀 수익을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HLB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오늘 캔들 하나만으로 볼 종목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FDA라는 기대감 계속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장이 HLB를 완전히 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큰 재료가 남아있다는 말은 무조건 편하게 가시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 기대가 클수록 이런 변동성 자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 공포도 같이 따라 붙습니다. 승인 기대감이 남아있는 말은 시장에 다시 볼 명분이 있다는 뜻이겠지만, 동시에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HLB 지금 EPS가 마이너스 1673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실적 구조에서 지금 부담이 없는 종목 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HLB 뉴스만 보고 버티는 종목은 아니라고요. 반대로 오늘 하락 하나만 보고 큰 그림이 끝났다, 단정지을 종목 따위도 아니겠습니다. FDA 기대감은 시장이 다시 볼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그림이 살아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준이 깨진다면 우리 과감없이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갈 때 거기서 여러분들 비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올라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실전적인 대응이라는 건데, 자, 저 박 선생은요, 여러분들 편에 좀 서겠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편엔 서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월요일장 이 HLB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이거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